넷플릭스 추천 탑 5. Let's go. 꺼. I've read a number of books through the years at the library next to my home, and some I held close to my chest, so dear, but they were always on loan. But if the pages make me smile like a fool, maybe for once I will. 넷플릭스 추천 탑 5. 에밀리 인 페리스. 섹스 앤 더 시티 제작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패션 퍼레이드가 될 드라마. 스타일리시한 전문직 여성들의 삶이 녹아있고 럭셔리한 제품들도 구성하면서 배경이 파리입니다. 섹스 앤 더 시티는 뉴욕이었죠.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파리로 일을 하러 와요. 누가? 에밀리 쿠퍼. 이 배우의 이름은 릴리 콜린스예요. 저는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분위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약간 떠오르기도 하고 일상도 동화 같아 보이는 매력을 가진 배우예요. 전에 백설공주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죠. 저도 파리를 너무 좋아해서 파리에 한 달 동안 살아보기도 하고 마쇼르프와 첫 여행도 파리로 갔었죠. 에밀리는 상당히 밝고 똑똑하고 예쁜 커리어 우먼이에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인스타그램에 파리 여행 그리고 파리에서 일하는 일상들을 올리면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에밀리가 임신을 한 상사 대신에 1년간 파리에서 근무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을 그린 드라마예요. 뭐 예상했다시피 다소 유치하고 뻔한 내용이지만 릴리 콜린스의 조녀로운 미모와 귀염발랄한 패션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키치하면서 아방가르드한 패션을 선보이는데요. 약간 촌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발랄한 느낌이 있어서 보는 내내 상당히 눈이 즐거워집니다. 이 드라마 내용에서도 되게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나 패션계 럭셔리 제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에밀리를 보고 상당히 촌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연봉이 얼마길래 샤넬을 컬러별로 입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일단은 우리의 눈이 즐거우니까요. 시카고에 있던 남자친구와는 헤어지게 되고 아랫집에 살고 있는 가브리엘과 상당히 몽글몽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알고 보니 가브리엘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능력 있고 집안도 좋은 여자친구가 있죠. 여기서 가브리엘이 참 매력적으로 잘생겼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과 닮았어요. 그 친구 별명이 밍인데 밍? 파리에서 재즈 공부를 하고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입니다. 저의 결혼식에도 참석을 한 친구인데요. 밍 보고 있나? 혹시 너의 얘기 아니니? 아닌 걸로. 자, 에밀리는 이곳에서 2명의 친구를 사귀게 돼요. 한 명은 중국 재벌 민디. 내숭 없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민디는 파리에 아직은 낯설은 에밀리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줍니다. 또 한 명은 프랑스 재벌 까미유죠. 까미유는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까미유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외모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답죠. 한 가지 단점은 눈치가 빠르지 않아요. 에밀리와 가브리엘 사이에 흐르는 이 미묘한 감정을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걸까? 좀 안타까웠어요. 이 두 친구의 이야기도 보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한번 시작했다가 밤새서 1시즌을 모조리 다 봐버렸습니다. 1시즌에 대한 저의 평입니다. 섹스 앤 더 시티와 비교했을 때 볼거리가 풍부했다. 오 마이 갓! 섹스 앤 더 시티에서는 친구의 남자를 가로채진 않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막장 드라마 스타일은 좀 좋아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옆에서 자꾸 뭘 먹네요. 몰래 숨어서 뭘 먹네요. 이런 스토리 말고도 파리의 여러 스타일의 남자들과 만나면서 파리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시즌2를 기다리는 건가 봐요. 섹스 앤 더 시티 이후에 이러한 드라마의 뒤를 이어줄 드라마가 없던 찰나에 상당히 담비 같은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구의 밤. 제가 미술 전공을 하고 지금은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영상과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특히나 야생동물에 대한 호기심도 많은 편이라 살아있는 지구라는 영국의 BBC 다큐멘터리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러다가 이 시리즈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 시리즈를 발견하고 넷플릭스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넷플릭스 너무 좋아. 달빛과 별빛만이 비추는 정말 어두운 야생의 최첨단 카메라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찍었습니다. 얼어붙은 밤에 야생동물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둠 속의 정글에서도 사냥은 멈추지 않고 검은 바닷속에서도 달빛이 스며드는 빛 하나만으로도 바닷속 생명체들의 운명이 결정돼요. 보는 내내 원래 나의 시력이 5.0 정도로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야생을 경험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 시리즈들이 있고요. 초원, 정글, 평야, 바닷속 여러 곳에서 장면들을 촬영을 했어요. 진짜 야생에서는 잠시도 안심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니 근데 너무 섬세하게 잘 나오는데 어떻게 밤에 저렇게 잘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본 거야. 저처럼 다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너의 모든 것. 이런 드라마는 뭐 좀 먹으면서 봐야 돼요. 먹으면서 보기엔 약간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왜냐면 상당히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제목만 보면 로맨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이코패스의 살인극입니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1인칭 시점에서 나레이션을 해요. 사이코패스의 시점에서 나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주인공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황당합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이 조예요. 조는 자기가 관심 있는 여자가 나타나면 치밀하게 그 여자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그 여자 주변에 맴돌다가 우연인 척을 가장해서 그 여자의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상당히 바르고 지적인 사람인 척을 하다가 몇 번 신경에 거스르는 일이 생기면 결국 그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 과정을 보는 내내 야, 왜 이러지? 이러면서 보게 돼요. 원래 이런 장르가 되게 야한 장면이랑 잔인한 장면을 교차로 보여주면서 이목을 끌잖아요. 이 드라마 여기다 황당함까지 세 박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 나도 사이코패스일 수 있어. 왜? 긴장해. 아닌 것 같은데? 배정남 할머니 만난 거 보고 그렇게 맨날 울고. 아니 나한테 결혼 선언문 쓰면서도 울었잖아요. 사이코패스가 아니죠. 스포일러를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는 장르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정말 시간순삭 드라마입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을 같이 추천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샤인머스킷입니다. 역시나 과일들은 조금 가격이 높을수록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 송이에 25,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처음에 등장할 때보다 상당히 좀 양이 줄었죠. 이틀에 걸쳐서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이 쿠키, 프랑스 여행 가서 몽생미셸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섬이죠. 섬 안에 성이 있습니다. 왕이 머무는 곳으로 쓰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감옥으로 썼대요. 그리고 지금은 관광지로 탈바꿈을 했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거기 안에 오믈렛이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드는 쿠키인데요. 정말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애플 캐러멜이에요. 이 쿠키를 딱 열면 버터 향기랑 사과 향기가 싹 나면서 향수로 뿌리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이 쿠키 이름은 라메르 플레르. 그리고 이 붕어빵, 이거 왜 이렇게 맛있나요?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고메 공방 분밤 송송 뿌띠 붕어빵. 이 안쪽에 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마켓컬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애플 착즙 주스입니다. 아는 지인이 사과 농장을 하시는데 착즙해서 선물해 주셨어요. 자, 네 번째 드라마입니다. Hey, how you doing?
Friends. 아주 오래되고 이 드라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직도 Friends를 보시지 않으신 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해서 나는 굳이 보지 않았어. 이런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이 드라마는 꼭 보셔야 되는 드라마입니다. 지금은 10시즌까지 완결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 하나예요. 로스, 챈들러, 조이, 레이첼, 모니카, 피비. 이렇게 6명의 에피소드와 그들의 티키타카가 정말 대단합니다. 약간 시트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관객들의 웃음소리도 같이 들어가요. 실제로 에피소드들 안에서 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들이나 내용 자체가 정말 웃깁니다. 각각의 개성이 다 다르고 그들 사이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이들과 함께 보내는 기분, 그리고 실제로도 10년 동안 찍었기 때문에 얼굴에 노화의 변천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레이첼만 빼고요. 레이첼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시트콤 중에 남자 셋, 여자 셋의 모티브가 된 드라마예요. 한 번 시작하면 같이 울고 웃다가 몇 날 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10시즌까지 보게 되면 이 드라마가 딱 끝날 때 정말 나의 친한 친구 6명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저도 실제로 울었고요. 그리고 레이첼과 모니카의 패션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드라마를 접했을 때는 이 드라마가 10시즌 완결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접했기 때문에 1시즌, 2시즌에 나오는 모니카와 레이첼의 패션이 되게 촌스럽다, 옛날 패션이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 패션이 되게 예뻐 보여요. 정말 패션은 돌고 도는 거죠. 너무 재밌습니다. 프렌즈는. 정말 이거는 1시즌부터 10시즌까지 10시즌 발음 조심해야 되네요. 10시즌. 이거를 내가 영어 공부하려고 시작했다가 나중은 영어는 뒷전이고 그냥 내용만 보고 원래 처음엔 다 그래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 저의 이중 최애 캐릭터는 로스입니다. 로스가 진짜 웃겨요. 그리고 이 로스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처음에 이 프렌즈 시즌을 시작할 때 가장 유명한 배우였대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신인 배우였죠. 제작진이 로스에게만 조금 더 많은 출연료를 주고 나머지 배우들에게는 신인에 적합한 가격을 제시했었는데 로스가 아니다, 우리 6명에게 모두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1년에 저작권료만으로도 한 명당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드라마라고 해요. 5번째, 빨간머리엔. 붉은깨 빼빼 마른 빨간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이런 가사에도 볼 수 있듯이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소녀가 주인공인 드라마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빨간머리 앤을 떠올리면서 그때 처음 봤던 당시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쩜 이렇게 애니메이션과 싱크로율이 딱딱 떨어지는지 진짜 보는 내내 너무 좀 마음이 뭉클했다고 할까요? 빨간머리에는 고아원 출신으로 자신의 머리가 빨간색인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정말 꿈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입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솔직한 성격으로 남자아이를 입양하길 원했던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한 매튜 아저씨의 마음에 쏙 들어오게 돼요. 초록색 지붕집에 살게 되는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는 아직 어려서 자기중심적이긴 하지만 마닐라 아줌마와 매튜 아저씨의 사랑과 정성으로 점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길버트 브라이트는 처음부터 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길버트가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그냥 감이 없었거든요. 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돼서 그냥 앤을 괴롭히는 같은 반의 남자아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길버트가 처음부터 앤을 좋아했어요. 진짜 빨간머리 앤 보고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요. 애가 좀 못된 부분도 있어. 왜 못돼요? 애기니까 잘 몰라서 그렇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성장 과정, 상상력이 풍부한 게 되게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너무 잘 뽑았어. 진짜 만화에서 튀어나온 빨간 머리인가. 맞아. 넷플릭스 밤샘작 탑5.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